네,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아까 민법은 뭐다? 8, 1호 민법. 네, 이렇게 하나의 그 틀을 가지고 거기다 계속 의미를 부여할게요. 그럼 다시 또 여기다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그럼 아까 갑하고 을이 어떻게 한다고요? 응? 아까 갑하고 을하고 뭐 한다고? 서로 만나서 갑은 뭐에 관한 거? 토지 무슨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그럼 을은 뭐가 있었어요? 을은 돈. 대금 무슨권? 소유권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소유권은 뭐다? 물권. 그러면 서로 물건이 있을 때 을이 저 토지가 필요하면 가서 어떻게 돼요? 내가 사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 하겠다고요? 팔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예? 둘이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응? 계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쪽은 뭐 하겠다, 이쪽은? 예? 판다. 이쪽은 뭐 한다? 산다. 그죠? 이렇게 서로 합의하는 것을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사실은 뭐하고 뭐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토지 소유권하고 뭐하고 대금 소유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을 법률용어로 뭐라 한다? 매매. 그 매매를 한자로 찾아보면 팔매, 살매야. 매매가 뭐다? 팔매, 살매. 그건 이제 한자 풀이고 법조문에서는 이쪽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쪽이 대금 지급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부터 그 조문을 들이대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무서워하니까 쉽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판다, 산다.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지금? 응? 계약 중에서 15가지 계약 중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응용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8개 물건 중 소유권. 앞으로 그러니까 풍성하게 자꾸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야. 아침에 딱 밥 먹었는데 밥만 딱 주면 섭섭하죠? 앞에 뭐가 있어야지 좀. 반찬이 있어야지. 반찬도 김치만 딱 내놓으면 섭섭하죠? 그러니까 뭐 갖다 줘야지 또. 뭐 김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자꾸 아는 내용을 자꾸 붙이는 거야. 자, 이 사람은 소유권을 했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8개 점소, 지지전, 유질저 중에서 소유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비에 젖듯이 슬슬 그 논리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얘기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인연 따라서 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만날 기회도 제가 여러분 지나가는데 제 강의 들어달라고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뭐로 생각하겠어요? 제 강의 좀 들어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미친 사람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간에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인연이 됐잖아요. 그러면 좋은 인연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점수를 뭐 해서 올려서 가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계속 제가 훈련을 시켜드릴 테니까 따지지 않고 듣기만 하면 된다. 됐어요? 그리고 그냥 혹시 인강을 듣는 분들은 오늘 인강 들었으면 그 인강 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그 안의 내용까지 이해하면 좋은데 혹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뭐 한다?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화내지 말까. 차차 뭐 한다? 나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매매 계약하게 되면 이쪽도 달라 할 거 아니에요. 이쪽도 뭐 한다고요? 달라. 이쪽도 뭐 한다? 달라. 그래서 결국은 이 매수인의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못 치는 거예요. 등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을이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민법은 무슨 관계다? 민법은
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무슨 관계와 물건 관계와 서로 물건 갖고 있다가 이렇게 바꾸려면 가서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겠다, 사겠다라는 여기 뭘 통해서? 계약. 그러니까 물건 관계에서 무슨 관계? 채권 관계. 결국 사람 관계예요. 무슨 관계? 사람 관계지 뭐. 그래서 달라달라 해서 이쪽이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뭘 취득한다? 8개의 물건 중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이래놓고서 여기다가 이제 또 말을 붙이는 거예요. 자, 갑은, 을은 권리 뭐에 가는 것이다. 권리 뭐에 가는 거다? 주체다.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요? 사람은 권리 주체입니까? 권리 객체입니까? 권리 주체죠? 자, 그럼 여기 토지하고 여기 대금은 뭐예요? 토지 대금은? 응? 응? 사람이 이걸 지배하는 뭐다? 권리 뭐다? 객체다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을이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등기하게 되면 권리가 변동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에 가는 거예요? 주체, 객체, 변동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 주체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권리, 객체 있다가 서로 권리, 객체 갖고 있다가 무슨 계약을 통해서 여기서 여기 계약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권리가 뭐한다? 변동한다. 어디서 어디로 간다? 여기서 여기로 간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자 가보시면 아까 제가 127페이지에 네? 재산권에 아까 물권하고 채권은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읽지 마세요. 네? 괜히 읽고 성질만 더러워져. 왜? 이해를 못하면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이해됐어요? 그 나중에 한 5월달 가서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봐. 아, 이게 이 소리가 그 소리구나. 한 바퀴 돌아야지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패스. 다른 신경 쓰지 마시고 물건하고 뭐만 기억한다? 채권. 그럼 이제 130페이지 가면 뭐가 나와요? 아니 130페이지 가시면 4번에 권리 뭐가 나와요? 주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주체가 나왔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응? 130페이지 뭐가 나온다? 권리 객체가 나오고 6번째 권리 뭐가 나와요? 변동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게 뭐야? 갑이. 자, 저를 보세요. 갑이 토지 소유권 갖고 있고 을은 대금 소유권 갖고 있는데 서로 만나서 뭐 하자? 계약해서. 무슨 계약해서? 매매 계약해서 나중에 뭐 하면? 등기 치면 매수인은 뭐 취득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주체가 주체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체.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뭐 한다? 태어난 걸 출생이라 하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다가 뭐로 존재하다가 출생하잖아요. 요즘 뭐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혼인해서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데 요즘 가끔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 에? 또 있어도 뭐야?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 그러니까 아이는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인도 안 한 상태에서 뭐야? 아기를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 뭐 누구 그 사유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그 법적으로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일본 가가지고 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바뀌는 거야. 옛날 같으면 이 문화적인 관습에서는 굉장히 그 뭐야 부도덕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교적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세상은 자꾸 뭐 한다? 바뀌는 거야. 왜? 이제는 어떤 단체의 이런 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단 그렇게 알을 키우려면 아무래도 뭐가 필요해요? 주변에서 이게 물론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끔 옆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잘 표현하면 되잖아요. 아니, 행복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지 괴로우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공부할 수 있고 각자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에 공부를 못하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거 준비해가지고 자격증 따게 되면 그래도 장롱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언젠간 내가 뭐 할 거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준비했다가 나중에 출발했을 때 이거 하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불이 닥쳐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일을 못하면 애들이 굶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가서 뭐 해야 돼, 가서? 그럼 제일 먼저 일할 게 뭐밖에 없어요? 식당? 요즘 식당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면 또 여기 가서 뭐 시간당 하는 거지. 요즘 뭐요? 시간당 알바하는 게 뭐냐? 요즘 뭐 택배? 자기 자동차 택배 이만큼 실어가지고 와서 시간당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다면서.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런 게. 그럼 그 업무를 하기 시작하면은 미안하지만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 만약 백화점 가가지고 내가 만약 카운터 가서 이거 알바로 계산을 했다고 해칩시다. 그럼 그 다음 가서 계속 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 계속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 신중하게 잘 선택하면 계속 그 일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얼마나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근데 행복한 줄은 모르지. 힘들다가도 나중에 뭐야? 시험 합격하고 나서도 뭐 나중에 합격한다면 뭐 하는 거야? 이제 진짜 이제 현장 가서 이제 중개하다 오면 별일 다 있어요. 그러고 뒤돌아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아, 그때 공부할 때가 좋았는데. 항상 지나고 나서 그때가 좋았는데. 애 키울 때는 정신없고 막 이놈의 자식이 저놈의 자식 하다가 힘들어 죽었는데 나중에 또 애들 다 보내면 그때가 좋았는데. 항상 지금은 힘들고 항상 뒤돌아보면 그때가 항상 좋았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금이 좋으면 안 돼? 지금이? 아니 왜 지나고 나서 그때가 좋았냐고 맨날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동창회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맨날 무슨 얘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때가 뭐 어쩌고 뭐 그때는 네가 내 고무줄 끊었지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보다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잡혀서 하는 얘기예요. 과거에 잡히지 말고 지금을 얘기하란 말이야. 지금. 공부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태아가 출생했어요. 네? 이 출생했을 때 이제 들어가는 게 이거야. 출생하면 당신은 이제 권리, 주체 능력을 주겠다 이야기. 뭐한다고요? 연습하세요. 무슨 능력? 자, 태어났습니다. 몸 동작 해볼게요. 손을 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엄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수화야.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런 뜻이래. 당신은 뭐라고?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 뭐 했으니까? 이 태어날 때도 이거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태어난 거 아니야? 아니, 배웠을 거 아니야?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뭐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럼 누구야? 거울에 누가 있어? 나. 그러면 권리, 주체 능력을 갖는다. 무슨 능력? 그러면 이 주체를 빼놓고 하면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 능력이 있으면 주체가 되는 거고
권리 능력이 없으면 주체가 되지 못하죠. 네? 그러면 권리 주체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권리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권리 객체는 권리의 내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포인트는 물건이 포인트죠. 물건. 그러니까 물건의 객체는 뭐다? 응? 물건으로 표현한다. 뭐로 표현한다? 물건. 물건의 가장 대표는 부동산하고 뭐가 있다? 응? 동산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연습하는 거예요. 엄지표가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거울 보고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뭐다? 최고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뭐가 된다고? 주인공이라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권리 주체 능력. 그럼 권리 주체 능력이 없으면 객체가 되죠. 그럼 물건 객체는 뭐다? 물건. 물건은 뭐하고 뭐가 있다?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알아두셔야 돼. 이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뭐라 한다? 자, 이 세상에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를 낳습니다. 새끼 강아지가 이 세상을 낳지만 그 새끼 강아지는 권리 주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뭐가 되는 거예요? 객체,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물건 중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기 때문에 뭐다? 동산입니다. 과거에 노예가 있던 시절에 노예는 권리 주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체가 아니니까 권리 뭐로 다루는 거예요? 객체, 물건으로 다뤘다. 이런 얘기예요. 물건 중에서 부동산,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니까 뭐다? 동산으로 취급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 됐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적 반환점이 되는 거예요. 반환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치는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자꾸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꾸 이쪽 저쪽 자꾸 뭐야 수술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요. 왜? 자기 집권하려고 자꾸 뭐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도 뭐야 트럼프 아직도 뭐야 트럼프 바이든하고 아직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지금 안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생해가지고 쪽쪽쪽쪽 하다가 한번 이벤트를 해줘요. 만 19세 때. 몇 세 때? 만 19세 때 성년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된다고요? 자, 성년 됐을 때 이때는 이제 또 하나의 능력을 만듭니다. 법률 행위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무슨 능력? 자, 무슨 행위 능력이요? 법률 행위 능력. 자,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응?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망하면 권리, 주체, 능력이 없어지죠? 그럼 권리 뭐가 되는 거예요? 객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뭐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물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라고? 주체로서 뭐 하라고? 뛰어다니면서 설렘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뭐 삶 속에 설렘이 없을까? 재미가 없어서 그래. 몰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 그러면 권리 주체 능력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태어난 지 하루도 주체 능력이 있고 정신 이상단도 권리 주체 능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만식할 때 무슨 능력 갖는다? 법률 행위 능력. 무슨 능력? 그러면 법률 행위가 뭔가 봤더니 별거 없어요. 법률 행위는 응? 첫 번째 일방적으로 하는 뭐 하는 거다?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라는 말이 있고 무슨 행위요? 다음에 대립적.
대립적 쌍방행위. 책에는 없어요. 쌍방행위. 그 다음에 평행적 합동행위가 있다. 무슨 행위? 그래서 요거는 별 하나짜리가 있다라고 보시고, 요거는 별 두 개가 마주보는 것을 얘기하고, 합동행위는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것을 얘기해. 그래서 이 쌍방행위를 법률 용어로 표현한 말이 계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계약. 아까 민법 전에 계약은 몇 개가 있었다? 15가지 계약이 있었다. 그럼 이것을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권리, 주체, 능력, 그 다음 몇 세가 되면, 만 19세가 되면, 요 동작 있죠? 요 동작을 해봅시다. 손 해보세요. 하나. 박수 치고, 나란히. 일방적, 대립적, 평행적, 능력. 그럼 뭐예요? 일방적, 단독행위, 대립적, 쌍방행위, 평행적, 합동행위 능력을 갖는다. 무슨 능력?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공통적인 단어가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트 명칭이 뭐다? 법률 행위. 연습하세요. 이 세상에 출생하면 뭐가 되고? 권리, 주체, 능력. 몇 세가 되면? 19세가 되면 하나, 둘, 셋, 능력. 일방적, 단독, 행위. 대립적, 쌍방행위. 평행적, 합동, 행위, 능력을 갖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성년자는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 능력 있는 성년된 자하고 법률, 행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가서 만약에 쌍방행위 계약을 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부모가 있지요? 예? 부모가 있잖아요. 이 부모를 보통 뭐라면 친권자라고 해요. 무슨 자? 네, 친권자. 친권은 부모가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행사하죠. 근데 이 부모가 꼭 살아있는 법이 없잖아요. 만 19세 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누굴 둬야 되는 거예요? 네? 후견인을 두는 거예요. 뭘 둔다고? 누구요? 후견인. 그럼 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법정 대리인이다 라고 표현한다. 무슨 대리인? 자, 그럼 이제 말을 한번 이제 붙여봅시다. 법률, 행위, 능력 있는 누구라? 법률, 행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누구의 허락 없이, 법정의 허락 없이 이 계약하게 되면 이 계약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쪽 측에서, 미성년자 측에서 이 계약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무르기. 뭐라고요? 무르기. 뭐 한다고? 무르기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걸 법률 용어로 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쓸 것이다 그런 얘기.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걸 연습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출생했을 때 무슨 능력 갖는다? 권리, 주체, 능력. 권리, 주체, 능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든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하루가 됐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1000억대 재산이 자식한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한 달 뒤에 태가 죽습니다. 아니, 아이가 죽습니다. 그럼 다시 상속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성년자랑 미성년자랑 계약했다 하지 말고 용어를 붙이란 말이에요. 무슨 능력?
법률 행위 능력 있는 성년자랑 법률 행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누구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이 쌍방행위 법률 했잖아요. 그럼 계약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무르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팔았는데, 자, 이 부모가 있다가 부모가 사망하면서 미성년자가 자,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뭐 받았다고? 돈이 필요하니까 성년자한테 뭐 한 거야? 판 거야.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 5천만 원 뭐 할까? 저축할까? 탕진할까? 탕진하겠지.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법정 대리인이. 근데 그 5천만 원짜리가 지금이 보니까 그게 5억이 돼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뭐 하는 거야? 그 계약을 뭐 하는 거야? 취소. 무르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무르기 하게 되면 다시 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있다. 그 얘기야. 이쪽에서 억울하죠. 그것도 어쩔 수 없어. 미성년자니까. 근데 5천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지금 그 5천만 원이 똥값 돼가지고 500만 원이 됐어. 취소를 하는 게 나아요? 취소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낫지. 그때는 이쪽에서 뭐 하는 거야? 취소를. 내버려 두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아니면 직접 취소를 뭐 한다?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취소 의무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뭐야? 소는 뭐냐면 소멸이야. 효력 소멸을 잡을 취. 법률 효력의 소멸을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 있다가 뭐 할 수 있다는 거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책 잡아 볼게요. 131쪽에 4번에 무슨 능력이 나와요? 자, 가로 1번. 의사 무능력자, 정신줄 없는 자의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의사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가장 대표는 치매입니다. 치매. 뭐라고요? 치매. 근데 의사 능력은 내적인 심리적 정신 능력이고 또한 표제의 정신적 성숙도, 행위 당시의 정신 상태,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난이도에 따라 그 의무가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표의자가 행위 당시에 정신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행위 능력이 있는 자인데 혹시 약에 취해서 정신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깨어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정신줄은 뭐다? 성년, 미성년 관계없이 있을 수도 있고 뭐야?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뭐예요? 구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제한하려고 가로 이번에 무슨 자? 제한 능력자.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로서 1.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자. 자, 미성년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 무슨 자? 미성년자. 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차지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한테 가정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자. 무슨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성년이 됐는데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 뭐다? 과거의 금치산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한정 후견인.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옛날에 한정치산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PP는 법원에 선고를 받았을 때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신경 쓰지 마시고 절 보세요. 책 보면 정신이 없으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 기억해. 출생, 당신은 최고입니다. 권리 주체 능력. 만 19세, 하나, 둘, 셋 능력. 무슨 능력? 법률 행위 능력. 그럼 미성년자하고 성년자랑 계약하면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다? 제한 능력자 옆에다 쓰세요.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해.
정신줄은 미성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성년자도 정신줄이 있을 수도 있고 없기 때문에 이 정신줄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보세요. 출생해서 권리, 주체, 능력. 만 19세가 무슨 능력? 법률, 행위, 능력. 미성년자는 정신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성년자도 법률, 행위, 능력은 있는데 정신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미성년자는 아예 무슨 능력이 없어요. 법률, 행위, 능력이 없는데 또 정신줄이 있는 애도 있고 그 생각하라는 얘기야. 책 순서대로 읽으면은 평면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피가 많아. 그걸 입체적으로 세우라는 얘기야. 지금 했잖아요. 태어나면 무슨 능력? 권리, 주체, 능력. 만 19세가 되면 일방적,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능력. 그렇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무슨 능력이 없어요? 법률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런데 정신줄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성년자는 무슨 능력이 있다? 법률 능력이 있다. 근데 정신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법률 능력 없는 자가 계약하면 그 계약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총칙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뭐 가지고요? 이쪽에서 자기들이 분리하면 뭐하고 소멸을 취하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고 진짜 유리하면 판결 유리하면 그냥 취소 안 하면 되잖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한다? 실제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취소 안 할 거예요. 취소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취소를 하면 뭐가 되는 거고 무효가 되는 것이고 취소를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 이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로 보다가 떨고 있다가 취소하면 뭐가 되고 취소 안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총칙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체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그럼 주체가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주체 있을 때는 뭐야? 이 세상에 뭐해서 출생하고 뭐 기억하면 돼? 이거 주체는 출생하고 뭐 기억하면 돼요? 만 19세 기억하면서 능력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책 순서 아니고 원적으로 출생, 권리, 주체, 능력. 지금은 다 있으니까 의미가 없고 몇 세? 무슨 능력? 단독 행위, 쌍방 행위, 합동 행위. 그러니까 법률 행위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단독 행위, 쌍방 행위, 합동 행위. 그럼 법률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독 행위입니까? 쌍방 행위입니까? 합동 행위입니까? 쌍방 행위 계약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가지 계약 중 가장 중요한 계약이 뭐예요? 우리 매매하고 싶잖아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법률 행위 중 가장 대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권리, 주체 요 정도 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 권리, 주체가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출생, 권리, 능력, 만 19세, 법률 행위, 능력. 그렇게 기억하시고 법률행위 능력이 있는 성년자랑 법률행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문제가 있으니까 무르기 할 수 있다. 그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딱 기억해 놓으면 된다. 그런 얘기. 폰 잡아드렸고요. 자, 그 다음 132페이지 가면 권리, 객체가 나오네요. 뭐가 나온다? 권리 객체에서 색깔 친 부분에 보시면은 그 노란 줄 친 데 있죠.
네? 물건에 있어서는 일정한 물건. 그것만 기억하세요. 물건의 객체는 뭐다? 물건. 채권의 객체는 상대방의 행위, 급부. 이해됐어요? 그럼 물건의 객체는 대표가 뭐다? 물건. 자, 물건에는 뭐하고 뭐가 있었다? 아까 부동산과 뭐가 있었다? 동산.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6번에 권리 변동이란 말 나오죠. 그죠? 자, 1번은 원시 취득이고, 두 번째는 승계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이요? 물어볼게요. 아까 여러분들 매매하게 되면, 이게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여기서. 이 사람 권리가 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야? 이 권리 변동은. 원시 승계? 승계. 무슨 취득? 뭐 승계 취득이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권리의 변동이 아니고 권리의 변경으로 쓰세요. 변경. 2번은 오타. 권리의 변경. 동이 아니고 뭐다? 변경. 자, 주체, 내용, 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유자가 갑에서 올라갔으니까 주체가 변경된 거죠. 네? 주체의 변경.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입니다. 권리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권리가 저쪽으로 가는 것 뿐이야. 완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소멸이 아니고 뭐다? 상대적 소멸. 무슨 소멸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은 그냥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시가 아니고 승계됐고, 그 다음에 주체가 변경됐고, 절대적 소멸이 아니고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오른쪽 그림 하나 있죠? 네? 그림 있죠? 자,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처음 취득했죠. 그래서 매매했죠. 거기 이렇게 표시해놨지? 이렇게 표시해놨죠? 예? 네. 왜 그렇게 표시,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한국은 이거 아니야? 왜 이걸로 해? 그죠? 돈. 그럼 뭐는 이전적 승계 취득한 거죠. 이전 받았잖아. 그 다음에 은행에다 담보대출 받잖아요. 예? 그럼 담보대출 하면서 거기다가 뭐 하는 거야? 저당권 설정하죠. 그죠? 그걸 이제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뭐 이런 말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요건 이제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3페이지 7번에 뭐가 나와요? 자, 법률행 아까 어디서 공부했어요? 아까 어디서? 아까 만 19세 했을 때 아까 뭐 했어요? 일방적 단독행위, 대립적 쌍방행위, 평행적 합동행위. 그 쌍방행위를 계약이라고 했지. 가장 대표가 뭐예요? 매매지.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가 뭐다? 매매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이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 주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주체, 객체. 주체, 객체 뭐다? 예? 변동까지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달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뭐 가지고? 여기 달라. 뭐 달라? 달라 했잖아요, 여기. 자, 하는 사람은 달라. 그죠? 사는 사람 달라 하죠? 이쪽은 뭐 달라? 그래요. 뭐 주세요? 대금 주세요. 이쪽은? 저거, 토지 달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달라는 이 사람의, 파는 사람의 목적이죠. 이 사람은 왜 파는 거예요? 돈 달라는 게 목적이고,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 달라? 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목적, 법률 행위의 목적. 뭐의 목적이요? 자, 법률 행위의 목적.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법률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으니까 세 가지.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의 목적. 그 중에서 쌍방행위 15가지 계약 중 지금 뭐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매매 계약의 뭐다? 목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적. 그 책에서는 목적 가지고 첫 번째가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가 가능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적법하셔야 되고, 네 번째가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이런 순서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가적타다 이렇게 연습하세요. 무슨 적타? 확가적타.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달라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달라달라는 뭐 할 수 된다? 확가적타. 이렇게 연습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적타? 확가적타. 자, 확정은 여러분들이 횟집 가서 주문할 때 보통은 가격표가 이미 확정돼 있죠. 근데 자연사는 시가에 따라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갑이 친구들하고 한턱 내면서 1차 하고 2차를 횟집에 갔어요. 가서 자기가 오늘 한턱 쏘는 거니까 주문하는데 그 알바생한테 저 자연산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주문하면서 그럼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알바생이 모르는데 오늘 처음 왔는데요. 알았어. 일단 갖고 와. 거기 회 치는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주문해서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가면서 계산할 때 금액을 결정되죠. 그래서 이 확정은 당시에 금액이 확정돼도 좋고 또는 장차 이행기까지 확정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별거 없어. 다음에 가능해야 돼. 뭐라고요? 근데 가능의 반대말은 실현 불가능. 실현할 수 없다.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두 글자 써서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능. 그러면 이 가능이다, 불능이다 이것을 갖다가 논의할 때 자, 한강에 떨어진 금반지 찾아주기로 하는 약속을 했다. 그러면 물리적, 기계적 모든 걸 동원하면 찾아낼 수 있죠. 한강물을 다 퍼든지. 근데 보통 사람이 들어가서 잠수해서 찾아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판단 기준은 물리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통 사람, 사회 통념에 따라서 뭐 한다? 판단한다. 이 정도예요. 아시겠어요? 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적법해야 됩니다. 뭐 된다고?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네. 강행 법규. 무슨 법규? 강행법규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법에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효력에 문제가 생기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타당성, 반,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이야. 반, 사회에서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자 보세요. 자, 그래서 134페이지 2번에
목적의 확정, 특징, 그 내용을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서도 확정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그러니까 확정할 수 없으면 이건 무효 사유가 된다 이야기. 무슨 사유?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자, 세 번째는 목적의 적법이란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적법. 자, 무슨 법규? 강행법규에 위반한 내용은 법률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뭐다? 무효. 그러니까 강행법규에 적합해야 되는데 강행법규에 만약에 뭐하면 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다 이런 얘기. 무효. 자, 그러면 강행법규는 당사자가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무슨 법규다? 강행법규. 자, 그런데 이 강행법규 중에서도 단속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규정이요? 강행법규 중 단속 규정에 위반됐을 때는 뭐다?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강행법규가 다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자, 효력을 개무시하는 효력법규하고 단속만 하는 무슨 법규가 있다? 단속법규.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받아요. 뭐 한다고? 처벌은 받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로 가는 게 단속법규. 효력법규는 처벌도 하고요. 또 사법상 계약도 개무시하는 게 효력법규예요. 무슨 법규? 효력법규. 그래서 어떤 경우가 효력법규인지 단속법규인지 그거는 이제 판례 때 달라질 수가 있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아직 공부할 내용이고 어쨌든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보통은 효력법규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반하면 효력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근데 무슨 법규는? 단속법규는 뭐다? 유효. 그래서 요거 나올 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식품위생법. 무슨 법이요? 자, 식품위생법을 갖다가 위반해서 허가 없이 무허가로 음식점을 한 경우 있죠. 뭐가 음식물을 갖다가 판매하게 되면 이 주인은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이 법에 대해서 뭐 받아요? 처벌은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개인한테 받는 사법상 계약은 뭐야? 음식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아니, 가서 밥 먹었으면 밥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건 당연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벌은 하지만 이 사람과의 맺은 계약은 뭐다? 유효로 보는 게 뭐다? 단속법규.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를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돼. 일단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임의법규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법규요? 가끔은 민법전에서는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그럼 무슨 법규? 임의법규. 조문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 무슨 법규다? 임의법규.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의 네 번째 목적의 가능. 첫 번째 줄에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고 그랬죠? 물리적 판단이 아니고 뭐다? 예?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원시적 불능이 있고 무슨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라는 타이틀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원시 불능은 계약 기준 전에 몽땅 불난 경우. 전에 불났어. 어디에 불났다고요? 전에 불난 경우. 후발적 불능은 후에 불난 경우.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목적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약은 무효로 가는 거예요.
포괄적 불능은 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뭐로 간다? 유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란 말이에요. 무슨 적다? 이 내용들은 1월달, 3월달, 5월달 체크하면 되잖아요.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은 거기 136페이지 103조만 보시면 돼. 103조. 13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어놓은 법면 무효한다고 그랬죠. 이걸 저는 앞으로 선풍기 무효라고 할 거야. 선풍기. 선량한 선자, 풍자, 기자, 선풍기 무효. 자, 무슨 무효요? 선풍기 무효. 뭐 가장 전 예를 든다면은 뭐가 있을까 이게? 네? 뭐가 있을까? 자, 첫 계약이에요. 첫 계약. 무슨 계약이요? 또는 도박 계약. 무슨 계약이요? 도박. 첫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아파트 준다는 계약. 도박하기 위해서 돈 빌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반사회질서 법령에서 뭐다? 무효야. 판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은 확가적타 문제는 여기 얘기하는 달라가 뭐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여기서 고장 생기면 전부 다 무효로 갑니다. 뭐로 간다고요? 여기 행위 능력 없으면 아까 취소라고 했었잖아. 갑을은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 여기 확가적다 고장 생기면 전부 다 뭐다? 무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갑하고 을을 얘기한 거고 뭐하고 얘기한 거고? 지금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얘기한 거. 그럼 하나 남은 게 뭐야? 여기 판다 산다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되지. 그거는 뭐다? 의사표시라고 해요. 무슨 표시? 의사표시. 자, 그거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